깊은 산속, 고즈넉이 자리한 낡은 기와집, 그 기와장 위로 달빛이 은은히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은 삐걱이는 소리 한 번 없이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한때는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을 이 집은 이제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숲의 일부가 된 듯했습니다. 기와집의 처마 끝에는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흙벽 곳곳에는 이끼가 피어나 녹색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나무들은 마치 수묵화 속 한 장면처럼 어둠 속에서 그 검은 실루엣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은 밤의 장막 아래 더욱 깊이를 알 수 없는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차분했고 그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유난히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따금씩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이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숲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처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불빛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오직 달빛만이 길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으나 그 빛마저도 짙은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기와집의 안채에서는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며 그 빛으로 인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불꽃은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며 마치 숨쉬는 존재처럼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한 사내가 낡은 서안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으니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비, 학문을 깊이 탐구하는 선비였으며 이 고요한 산골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유생복 차림이었고 그의 손끝은 수없이 붓을 쥐어 생긴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밤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기운, 스산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흐느끼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는 붓을 들어먹을 갈았지만 도무지 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책 속의 현인들의 지혜도 아름다운 시구들도 그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먹물이 곱게 갈려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문득 기와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밤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휘장처럼 드리워지더니 이내 집 안으로 스며들 듯 두터워져 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기와집을 천천히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희뿌연 장막이 되어 시야를 가렸고 저 멀리 보이던 산등성이도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안개 속에 갇힌 듯 먹먹해졌고 세상은 오직 안개와 침묵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윽고 정적을 깨고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마른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였으나
이 밤에는 그 어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선비의 귀에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쿵, 쿵, 쿵.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았으나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기이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늘고 길었으며 이따금씩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춤추는 나뭇가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자의 형상은 희미하여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그 존재감만큼은 뚜렷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어떠한 말도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호지에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감각은 문 밖의 존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이내 멈추어 섰고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가 선비의 귀에 닿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아련하면서도 동시에 뼛속 깊이 파고드는 듯한 서늘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낯선 이국의 향취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밤 그대의 집에 잠시 쉬어가도 되겠소이까? 선비는 그 목소리에서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고 그 안에 담긴 힘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웬 발걸음이신지 어인 연유로 이 밤에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길 잃은 나그네라면 응당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대의 목소리는 평범한 이의 것이 아닌 듯하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안개는 더욱 짙어져 기와집을 더욱 깊이 감싸 안았고 촛불의 흔들림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온 듯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소. 나의 오랜 터전이 변모하여 이제는 돌아갈 길을 찾기 어렵소. 그대의 온기가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춥고 외로운 밤이기에 잠시 머물다 가고 싶소. 선비는 망설였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이 기와집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밤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에는 숲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간 세상과 다른 세상의 존재들이 오가기 쉽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는 어렸을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수많은 요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길을 묻는 요괴, 혹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남자를 홀리는 요괴들, 때로는 아이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사악한 존재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이계와 클리셰처럼 지금 이 기와집 주변의 안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은 그 자체로 아기를 품고 선비를 가두려는 듯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렸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번 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이시기에 이리 밤중에 불청객으로 오셨습니까? 저를 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신지요? 그대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나는 문을 열 수 없소. 인간과 요괴의 경계는 명확히 지켜져야 하는 법. 그 질문에 옅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늘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체념이 깃든 웃음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그저 잠시 머물다 갈 뿐.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소이다. 다만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것이오.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대는 더욱 두려워할 것이니 선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의 집문 앞에 당도한 존재를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그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밖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짙은 밤안개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개는 촛불의 불꽃을 흔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드러난 존재는 선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는 장대하여 기와집의 지붕을 뚫을 듯했고 몸은 가늘고 길었으며 온몸이 검은색의 기다란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털은 마치 밤하늘의 심연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이었고 안개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두 눈은 촛불보다도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빛은 차갑고도 슬픈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안개 속에서 나타난 요괴였습니다. 그는 마치 옛 신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잊힌 존재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괴는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선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숨겨진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요괴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용히 기와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사각거리지 않고 마치 안개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문턱을 넘어서자 좁은 방 안은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긴 그림자가 촛불에 비춰져 방 안 가득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 춤을 추듯 흔들렸고 그 모습은 더욱 기이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요괴는 선비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는 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은 마치 수백 년 묵은 나무의 뿌리 같았고 손끝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톱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교감해 온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요괴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아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인간적인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마치 잊혀진 옛 노래처럼 선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요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예상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요괴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괴는 선비를 이끌어 서안으로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선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놀랍도록 작게 몸을 웅크려 선비와 눈높이를 맞추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요괴는 촛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촛불의 흔들림처럼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숲의 오랜 거주자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지. 나의 이름은 이 숲의 오랜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니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숲의 수호자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득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지혜와 모든 변화를 지켜본 자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요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요괴의 이야기는 마치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처럼 선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요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슬픈 색깔을 띠어갔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며 숲의 기운이 약해지고 인간의 욕망이 숲을 침범하기 시작했소. 나의 보금자리가 점점 더 인간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더이다. 숲의 나무들은 잘려나가고 맑은 샘물은 오염되며 짐승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소. 나의 존재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소이다. 요괴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라져가는 옛것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숲 전체의 아픔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짙은 안개를 걷고 이 기와집을 찾아온 것은 그대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서가 아니오. 물론 그대의 온기는 이 차가운 밤에 작은 위안이 되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오. 요괴는 선비의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인간의 마음, 그 순수하고 고결한 마음에 이끌려왔소. 숲의 기운이 약해질수록 나 또한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소이다. 나의 존재는 숲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니 나는 그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소. 인간의 지혜와 마음으로 이 숲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소이까? 선비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괴가 찾아온 것은 단순히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위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숲과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맑은 정신으로 붓을 놀렸습니다. 요괴의 이야기를, 그의 슬픔을, 그의 존재를 그림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는 요괴에 대한 연민과 숲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묵화 기법으로 요괴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짙은 먹으로 그의 거대한 몸집을 표현하고 가는 먹선으로 그의 눈에 담긴 슬픔과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져나가며 요괴의 신비로운 아우라를 표현했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종이 질감의 배경 위에서 먹선이 은은하게 번져나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요괴의 형상을 담는 것을 넘어 숲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슬픈 이야기까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괴는 선비의 그림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았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요괴는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림은 그의 잃어버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자 밤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숲의 나무들은 다시 그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요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맙소, 선비여.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이 밤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소. 그리고 그대의 그림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소. 잊혀가는 존재도 다시 기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요괴는 마지막으로 선비에게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인사는 인간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을 열고 밤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희미해지다가 이내 짙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마음속에는 요괴의 모습과 그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안개는 완전히 걷히고 여명 속에서 숲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요괴와의 신비로운 만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안에 놓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요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선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숲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숲의 기운을 보존하고 사라져가는 옛것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숲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어 숲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면 그는 다시 한번 그 요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쩌면 요괴는 다시 찾아와 숲의 회복을 기뻐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숲속 기와집을 찾아온 요괴, 그 밤안개 속 신비로운 만남은
선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요괴와의 만남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잊혀가는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안개 속 요괴의 전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 깊은 산골 기와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비로운 만남의 장소,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언제든 다시 깨어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줄 것처럼 말입니다.